영양제 이젠 나만 믿어요. 영양제 히어로.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영양제 히어로 남유진 약사입니다. 오늘은 식탁 위의 영양제 시간인데요. 오늘 바로 알아볼 식탁은 서울시 구로구의 식탁이십니다. 이분께서는 이제 비타민 B12, 프로바이오틱스 100억, 종합 비타민 영양제, 뼈 건강 영양제, 이렇게, 그리고 처방의약품 한 3종류 정도, 칼슘, 마그네슘, 이렇게 칼슘, 비타민 D 같이 들어가 있는 골다공증 약이랑 혈압약, 고지혈증 약, 이렇게 3종류 드시고 계셨어요. 딱히 문제가 될 만한 성분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는데, 이분께서는 과연 무엇이 궁금하셔서, 그리고 어떤 도움이 필요하셔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지, 상담을 요청을 하셨는지 한번 먼저 통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 네네. 영양제 히어로 남유진 약사입니다. 혹시 네, 반갑습니다. 채팅 상담 주신 고객님 맞으시죠?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혈압약하고 고지혈증 약을 먹고 또 최근에 골다공증 때문에 다시 고생하면서 약도 먹고 주사도 맞는데 사실은 갑자기 또 몸도 약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영양제를 섭취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게 제일 큰 고민이에요. 자, 통화 잘 들어보셨나요?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골다공증에 굉장히 걱정이 많으시죠. 뼈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처방의약품도 이제 드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비타민 D나 K2, 비타민 K2 같은 이제 뼈 생성에 좀 필요한 영양소랑 그다음에 유단백 이제 그 추출물이라고 해서 이것도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거든요. 이런 게 같이 들어가 있는 이제 이런 건강기능식품도 드시고 계시고.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영양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분이 60세가 넘으신 이제 여성이시기 때문인데요. 그거 아시나요?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에 비해서 이제 뼈 건강이 굉장히 좀 많이 취약합니다. 골다공증 발생 위험도가 더 높아요. 그 이유가 여자가 약해서 뼈가 약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이제 여성 호르몬이 뼈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여성 호르몬이 뼈 생성을 굉장히 많이 촉진을 합니다. 근데 이제 폐경이 지나고 갱년기가 지나가면서 여성분들은 여성 호르몬 농도가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죠.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 여성 호르몬이 뼈 생성에 관여하는 그 이제 역할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뼈는 끊임없이 생산이 되는 만큼 끊임없이 파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산과 파괴가 어느 정도 균형이 균형을 이루어야지만이 뼈가 온전히 자리 잡는 건데, 생성되는 부분이 줄어드니까 파괴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이제 골다공증 발생 위험도가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0세 이상의 여성분들이라고 하시면은 골다공증 좀 그런 발생 위험도 감소를 위해서 비타민 D를 많이 섭취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뼈 건강에 좋은 특별한 영양소를 추가적으로 섭취를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바로 대두 이소플라본이라는 영양소예요. 이 대두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과 구조적으로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전부 다는 아니지만 여성 호르몬처럼 우리 몸에서 작용을 해서 우리 몸의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정을 받은 기능성 원료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추가적으로 섭취를 해주는 것이 이제 좋다라고 생각이 되었고, 참고로 아무리 이제 그 뼈 건강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아직 이제 월경을 하시는, 그러니까 폐경이 오지 않으신 여성분들은 섭취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여성 호르몬과 구조적인 유사성을 띠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 농도에 교란을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조심을 하시는 게 좋고, 어쨌든 저는 첫 번째 솔루션으로 이 대두 이소플라본이라는 기능성 원료를 추천을 드렸고요. 자, 다음 궁금증 한번 보러 넘어가시죠. 통화를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두 번째 궁금증은 이제 건강기능식품과 그 다음에 이제 복용하고 계신 의약품, 요 두 가지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복용하고 계신 의약품이 있는데 충돌되거나 모자란 영양소가 있냐, 이런 내용을 좀 전달을 주셨는데, 근데 이분도 보니까 역시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제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보면은 꼭 이제 좀 약간 연세가 있으신 여성분들은 고지혈증 약을 굉장히 많이 복용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도 이제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신데, 근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속에 코엔자임 Q10 농도가
좀 이제 빠르게 고갈이 될 수 있으니까 코엔자임 Q10을 보충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 40세 이상이면은 뭐 남자 여자 상관없이 우리 몸에 코엔자임 Q10 굉장히 중요한 항산화 조효소인 코엔자임 Q10이 고갈되기 시작한다. 그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은 둘 다 역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역시 코엔자임 Q10이 좀 필요하다. 요 영양소 정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섭취를 권장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코엔자임 Q1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몸에서 하는 기능의 대표적인 기능이 이제 항산화랑 그 다음에 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뭐 이 두 가지거든요. 근데 이분 혈압약도 드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혈압이 조금 높으신 상태라고 추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코엔자임 Q10을 같이 섭취해 주는 것이 굉장히 좀 유리할 수 있죠. 좋죠.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솔루션으로 코엔자임 Q10을 이제 권장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궁금증, 이건 무엇일까요? 한번 만나보시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뇌 건강에 좀 관심이 많아요. 치매를 앓으신 친정어머니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 약품에도 봤다시피 B군, 비타민 B군을 좀 제가 좀 신경 써서 먹는 편이거든요. 예. 도움이 될까요? 그런 것들은? 일단은 비타민 B군 같은 경우 당연히 굉장히 좀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제 치매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친정 어머님께서 치매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돌아가셨다라고 해요. 아무래도 이런 치매에 대한 가족력이 좀 있으시다 보니까 이제 치매가 관련된 걱정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사실 치매 종류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보면은 대표적으로는 이제 뇌혈액순환과 이제 관련된 혈관성 치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알츠하이머나 이런 이제 신경성 치매, 이런 두 가지 종류의 치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치매를 예방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고요. 그다음에 영양제를 통해서 치매를 예방한다. 이것도 굉장히 좀 논란이 많은 주제입니다. 그나마 이제 뇌혈관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막혀서 생기는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예방이나 관리가 가능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영양제 섭취가 엄청나게 큰 도움을 준다. 이거 먹으면 확실하다. 이런 근거는 굉장히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당연히 혈액순환이나 혈관을 좀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영양제들은 굉장히 많지만 그게 진짜 뇌혈관 요걸 깨끗하게 해주냐? 이런 것들에는 약간 좀 논란이 아직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권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좀 정확하게 MRI나 CT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찍어 가시면서 정확하게 관리를 해주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 영양제 리스트 보면은 신경 좀 이제 발달이나 생성에 좀 필요한 비타민 B12 또 이제 꾸준히 섭취를 하고 계시긴 하지만 요것이 이제 치매 예방을 해줄 수 있다? 요것까지는 좀 아직 의문이 좀 든다. 의문이 좀 드는 상황입니다. 큰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앞서 솔루션을 드렸던 코엔자임 Q10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족하면은 치매 발생률이 높아지고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좀 있긴 하지만 그런 연구 결과가 있지만 이제 이 코엔자임 Q10에만 의존하는 것은 이제 아주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아직 근거가 좀 부족해요. 물론 이제 먹는다고 해서 나빠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영양제나 영양소에 좀 의존하시는 것보다는 영양소는 꾸준히 그냥 영양제대로 섭취를 해주시면서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가지고 그다음에 꾸준한 건강검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꾸준히 검사를 받으면서 관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네. 지금 고객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네. 이제 크게 두 가지 영양제, 그러니까 대두 이소플라본 영양제랑 코엔자임 예. Q10 영양제 이 두 가지를 저희가 네. 보내드리려고 해요. 네, 두 가지씩이나요? 네. 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두 종류의 영양제를 보내드렸습니다. 첫 번째 솔루션인 이제 대두 이소플라본이 포함된 이 영양제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역시 또 코엔자임 Q10, 그리고 이제 약간의 항산화 효소, 영양소가 좀 더 가미된 그런 영양소입니다. 두 제품 다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식 인정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이고요. 안심하고 섭취하셔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이 건강기능식품은 제가 운영하는 건강비밀 플랫폼을 통해서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섭취를 잘 하시면서 저와 함께 건강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끝내기 전에 영양제 섭취 스케줄 짜드려야 되잖아요. 당연히 짜드려야 되죠. 그래서 총 이제 몇 종이죠? 6종인가? 6종의 영양제를 이렇게 쫙 스케줄을 짜드렸습니다. 일단 아침 식전에 이제 비타민 B12, 비타민 B12랑 그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 흡수가 잘 되게끔 이 두 가지 영양소를 섭취하게끔 말씀을 드렸고요. 가이드라인을 드렸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위장 장애가 조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아침 식후에 종합 비타민 영양제, 그다음에 코엔자임 Q10 이걸 같이 드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식사량이 조금 많은 점심 식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두 이소플라본 제품을 섭취를 하시면 됐고, 마지막으로 저녁 식후에 이제 아까 마지막에 아까 뼈 건강 때문에 드시는 요 MVP 추출물, 그러니까 유단백 추출물이 들어간 요 영양제를 섭취를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섭취하시면 영양제 가장 효과적이고 그다음에 안전하게 섭취를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먹으면 영양제를 먹으면 너무 과잉 섭취 아니냐라고 이제 걱정을 좀 하셨는데요. 전혀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문제될 건 없고, 뭐, 상한 섭취량이 초과된다거나 성분간에 안 좋은 게 있다거나 이런 건 거의 없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상 식탁의 영양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상담을 통해서 궁금증 해결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부족한, 필요한 영양소, 영양제로 보내드렸고, 마지막으로 섭취 스케줄까지 완벽하게 짜 드렸습니다. 뿌듯하네요. 자,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참지 마시고 언제든 편하게 이 컨텐츠에 참여를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참여하시는 게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 채널을 통해서 뭐 건강 비밀로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그 오픈 채팅방,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셔도 되고, 들어오셔서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뭐 전혀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소는 저희 유튜브 설명란에도 올려놓을 테니까요.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고, 앞으로 저 영양제 히어로는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최선의 조력자가 되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영양제 히어로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양제 히어로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